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구속적부심 신문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게 건강상 이유라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결국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의 구속의 필요성 상태와 지금 큰 사정 변경이 없다라고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이 워낙 인용률이 낮은 데다가 아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적부심을 인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인용이 됐던 해당 혐의의 관련 피의자들은 김성훈 차장 같은 관련 피의자들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언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것 같고 최근에 이 재판과 수사에 불출석하는 태도 역시 재판부로 하여금 만약에 구속 상태에서 풀어줬을 때 앞으로 수사 진행이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상황으로 보여서요. 이 부분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건강상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피해자들이 이제 건강상 이유로 문제가 될 때는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해서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해제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이 계속 존재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인데 그렇다고 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훨씬 더 중대하게 평가가 되는 것이고 간혹 이 건강상의 이유가 구속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 일견 고려하기도 합니다만 이 건강상의 이유 하나만 가지고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구속된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봤자 구속 피해자는 집행정지의 어떤 결정 여부를 검찰 측에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일시적으로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실익이 없을 거라고 보고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필요성 자체에도 소명을 하고 건강상의 이유까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인데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할까요? 불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항변은 사실상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서 전혀 임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절차적인 부분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속 적부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더욱더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설령 수사를 하러 출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절차 자체에는 비협조적으로 나간다는 이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앞으로 절차적으로 다투는 것, 예를 들면 기소가 된 이후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기소가 된 이후에는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결정하는 주체가 법원이 되거든요. 그런다든가 아니면 보석 신청을 한다든가 필요하다면 구속 취소 청구까지도 고려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특검 입장에서만 보자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또 까먹은 셈인데 수사 기한은 정해져 있고 남은 기간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을까요? 아마 한 번 더 소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네. 특검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하는 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절차적으로 위법성만 계속해서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설령 아주 힘들게 이 소환에 응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시간만 지나고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추가적인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도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금 이 권성동 의원 압수수색된 혐의는 그러니까 건진법사를 통해서 명품백이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뭔가 통일교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로비를 청탁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통일교의 윤모 전 본부장이
2024년에 사단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설립 행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직접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당시에 이 통일교 행사에 그때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권성동 의원이 권유해서 참석시켰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물론 권성동 의원이 친윤계 의원으로 평가받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축사를 했던 다른 친윤계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권성동 의원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려지지 않은 이 혐의와 관련된 좀 더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소명되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증거를 검찰 측에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추가적으로 권성동 의원 혐의가 어떻게 입증이 되고 관련성이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또 삼부토건 전 회장의 아들을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감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밝혀내는 것에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조원욱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희를 지금 특검 측에서 수사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사람이 라임 사태로 500억 등의 부당이익을 보고 20년형을 선고를 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이종호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 조원희를 위해서 조금 더 원하는 구치소에 몇 달 정도 더 있을 수 있도록 담당 검사에게 민원을 넣겠다라는 녹취가 공익신고자에 의해서 확인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고 김건희 여사와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원희를 지금 남부구치소로 이감해와서 특검 측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아버지 조원욱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호를 매개로 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순직 해병특검이 국민의힘 이철교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구명 로비에 개신교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에서죠. 그렇습니다. 임 전 사단장 부부가 상당히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고 지금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있는 이 김장환 목사와 상당히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또 이 김장환 목사와 굉장히 또 친분이 있고 자주 연락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VIP 경로설이 있었던 수석비서관 회의 당일에 회의 중에 이철규 의원이 김장환 목사와 통화를 한 기록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기록이 나왔고 이첩 보류 지시가 최종적으로 하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철규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